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23회차에 들어온 월드컵 유럽 예선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경기들은 어제 다뤄드렸고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월드컵 예선 중에서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들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같은 강팀들의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1 핸디승을 깔고 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터키와 네덜란드의 경기 결과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풋볼살롱은 어제 현미경 분석에서 충분히 터키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변 결과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1 핸디 승리를 추천을 드렸는데 터키가 4대2 일반승을 거두면서 이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 유럽 예선이다 보니까 강팀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약팀들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사활을 걸고 경기에 나서서 월드컵 티켓을 따내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팀이라고 해서 무작정 핸디승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같은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들은 과감하게 뺐고 조금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분석이 힘들 것 같은 아리까리한 매치들만 최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픽을 구성하셔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풋볼살롱 역시 프로토 현미경 분석 이후에 느낌이 오는 경기들을 골라서 픽을 만들어서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일방향 소통이 아니죠. 풋볼살롱이 일방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도 자발적으로 쌍방향 소통에 의해서 많은 자료와 픽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구 승무패 프로토 쪽에서 쌍방향 소통, 다양한 정보 및 픽을 공유 및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42번부터 144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스의 일반 승리와 불가리아의 플러스 1 핸디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B 그룹 4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웨일즈, 핀란드, 아일랜드와 한 조에 속했는데 2무 4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고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1998년이 마지막 월드컵 진출이었고 스위스와의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는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것이 불가리아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을 펼쳤던 것은 유로 2012에서 1대3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19살이었던 스위스의 메시라고 불렸던 현재 리버풀에서 활약하는 샤키리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을 하면서 패배를 한 바 있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 10명의 선수가 A매치 경험이 없는 신예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베테랑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네델레프, 네디알코프, 미하일로프 같은 선수들이 모두 제외가 되고 조금은 젊어진 불가리아 대표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A 그룹 4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A다 보니까 스페인, 독일, 우크라이나와 한 조에 묶였는데 3위에 머물러서 그래도 리그 A 잔류에 성공을 했고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1승 3무 4패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독일 같은 팀과
한 조에 묶였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는 3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주요 선수들로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팀이라고 볼 수 있는 메넨글라트바흐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키퍼 얀 존모를 비롯해서 엘베디, 공격수 엠볼로, 미드필더 자카리아 같은 선수들이 메넨글라트바흐 출신이고 수비수 아칸지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에서, 은바부는 볼프스부르크, 샤키리는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브릴 소우 같은 선수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샤키리와 더불어서 스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있죠. 아스날에서 활약하는 자카 선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스위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강팀들과 한 조에 묶였지만 독일과 두 차례 무승부를 거뒀었고 스페인과도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스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력과 실력을 갖춘 것이 스위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A매치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강호들과 네이션스 리그 한 조에 묶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독일과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뒀었던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스위스가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스쿼드를 바탕으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경험이 없는 10명의 선수들이 새로 대표팀에 포함이 됐고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스위스를 상대로 단시간 내에 조직력을 보여주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급의 선수들이 많은 것이 스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이 터져준다면 2골차 이상의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불가리아의 일반 패, 스위스의 일반 승리를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배당적인 측면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불가리아의 플러스 1 핸디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덴마크의 경기인데 이스라엘의 일반 패배와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45번부터 147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프로토 픽을 말씀을 드릴 때 투트랙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승무패처럼 투폴 복식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승무패로만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기들은 언더 오버 접근이나 핸디캡 접근을 적절하게 섞어서 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B 그룹 2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체코,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와 한 조에 묶였는데 그래도 체급이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는 팀들과 한 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승 2무 2패로 다부진 성적을 거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직전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지금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서 활약을 하는 공격수 자하비 선수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고,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9골 3도움으로 활약 중이기 때문에 자하비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거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라리가 승무패 경기를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선수인데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바야돌리드의 공격수 와이즈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수입니다. 따라서 공격진 쪽에서 한 골 정도는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마무리가 가능한 공격수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리그 A 그룹 2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위를 거뒀는데 벨기에, 잉글랜드, 아이슬란드와 한 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5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연승 뒤에 직전 벨기에 원정에서 2대4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벨기에가 지금 피파 랭킹 1위,
최정상을 찍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뼈아픈 패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덴마크의 선수단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그려지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골키퍼로는 지금 레스터시티의 수문장 슈마이켈이 지키고 있고 미드필더의 호이비에르 선수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고 도르트문트의 델라니, 인터밀란의 에릭센, 라이프치히의 폴센, 바르셀로나의 브레이스 웨이트, 첼시의 수비수 크리스텐센까지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덴마크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네이션스 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체급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팀들과 같은 조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2승 2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줬고 덴마크 역시 벨기에,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했는데 잉글랜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이 덴마크입니다. 최근에 첼시 투엘 감독 체제에서 기량이 만개한 첼시의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지키고 있는 수비진이고 베테랑 골키퍼 레스터시티의 수문장인 슈마이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하비와 와이즈만이 있다고 해도 덴마크의 골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압도적인 중원 라인의 스쿼드를 바탕으로 덴마크의 승리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최근에 A매치에서 조직력을 한껏 다졌고 자하비, 와이스만이라는 골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이스라엘 역시 한 골 정도는 넣을 결정력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언더오버를 접근했을 때에는 2.5 오버가 의외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덴마크의 일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 쪽으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페로제도의 경기인데 일반 무승부와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60번부터 162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C 그룹 3에 속했는데 최하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리스, 코소보와 한 조에 묶였기 때문에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최근 A매치 9경기에서 2무 7패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몰도바가 감독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현역 시절 아탈란타와 나폴리에서 활약을 했던 로베르토 보르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보르딘 감독이 몰도바 대표팀을 맡기 전에 몰도바 클럽팀에서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리그 우승까지 차지한 보르딘 감독이기 때문에 이 몰도바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몰도바의 경우에는 국제대회 본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고 최고 성적이 2014년 월드컵 예선에서 3승 2무 5패를 거둔 것이 최고 성적입니다.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D에서 그룹 1에 속했는데 3승 3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몰타, 라트비아, 안도라 같은 피파 랭킹이 조금 낮은 팀들을 상대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A매치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원정 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이 교체된 몰도바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승리를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페로제도의 대표팀 명단을 보시면 스페인과 독일 하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10명이 넘어갈 정도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페로제도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피파 랭킹이나 최근 성적으로 봤을 때는 몰도바의 열세가 예상이 되지만 몰도바의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체급이 상당히 높은 팀들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A매치 흐름만으로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몰도바 자국 리그를 훤히 꿰뚫고 있는 보르딘 감독이 몰도바의 대표팀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몰도바 리그 내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위주로 몰도바 대표팀을 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르딘 감독이 단시간 내에 몰도바 대표팀을 얼마나 정비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순항을 하긴 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세면으로는 페로제도 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르딘 감독이라는 존재가 저는 몰도바 대표팀에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몰도바가 홈에서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양팀 모두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언더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를 1승 제몰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는 일반 무승부와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인데 스코틀랜드의 플러스 1 핸디슨과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63번부터 165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네이션스 리그 B 그룹 2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와 한 조에 속했었고, 최근 A매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위기 자체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경기를 네이션스 리그에서 치렀었는데 모두 2.5 언더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짠물 수비를 보여줬던 것이 스코틀랜드인데 6경기에서 실점이 4골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해지는 수비력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도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자리가 없는 선수들이 많이 스코틀랜드로 넘어오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날의 티어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토미니, 리버풀의 로버트슨이 버티고 있고, 아스톤 빌라의 핵심 미드필더인 맥긴 선수 역시 스코틀랜드입니다. 최근에 이 채 아담스라고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 사우스햄튼의 젊은 공격수죠. 이 선수 역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국적을 선택을 했고, 이번 월드컵 예선에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대표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제가 짠물 수비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약점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이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채 아담스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 아담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최근에 사우스햄튼에서 4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기에는 힘들다고 봤을 때 조커로라도 기용이 돼서 충분히 스코틀랜드의 공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순항을 거듭했습니다. 리그 B에 속했는데 그룹 1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북아일랜드와 한 조에 속했는데 최근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6승 1무 1패로 패배가 거의 없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흐름인데, 주요 선수 역시 슈투트가르트의 칼라이지치가 있고, 이 선수는 승무패를 사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죠.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의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있고,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 자비처,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하는 알라바, 호펜하임의 미드필더 그릴리치까지 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주요 팀들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제 아무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쉽사리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을 하는 주전 수비수 힌터레거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2m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최근에 7경기 연속골이라는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칼라이지치를 앞세워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A매치 흐름으로 따졌을 때는 오스트리아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스코틀랜드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짠물 수비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합류를 하면서 최전방 마무리까지 갖춘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명문 셀틱과 레인저스에서 선수들이 대부분 차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은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역시 분데스리가 주요 팀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고, 따라서 스코틀랜드가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무승부를 베이스로 스코틀랜드의 +1 핸디슨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짠물 수비를 고려를 했을 때는 2.5 언더 접근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1 핸디슨과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기인데 2.5 언더와 헝가리의 +1 핸디슨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69번부터 171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헝가리가 네이션스 리그 B 그룹 3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세르비아, 터키와 한조였는데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3승 2무 1패의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직전 터키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둔 헝가리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한껏 다져놓은 것이 헝가리이고, 주요 선수로는 라이프치히의 골키퍼 굴라시 선수가 있고, 페렌츠바로시라고 지난해 챔피언스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 페렌츠바라는 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헝가리 자국리그 명문팀인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페렌츠바 출신이기 때문에 페렌츠바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보스라는 골키퍼가 페렌츠바의 골키퍼인데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는 굴라시 선수보다도 넘버원 골키퍼로 나서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 롤란드 살라이 선수도 헝가리의 선수이고, 마인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담 살라이 역시 헝가리의 공격수입니다. 헝가리가 지금 뼈아픈 전력 누수가 있는데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소보슬라이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소보슬라이 선수가 없는 것은 헝가리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크나큰 전력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헝가리와 폴란드가 속한 조에는 지금 잉글랜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유력한 1위 후보라고 본다면 조 2위를 두고 헝가리와 폴란드가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서로를 1승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팽팽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리그 A에 속해 있었는데 그룹 1에서 3등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한 조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을 거두기가 힘들었고, 최근 A매치 흐름도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주요 선수로는 골키퍼로는 지금 유벤투스의 수문장 슈체스니가 버티고 있고,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베드나렉, 리즈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클리흐, 나폴리의 핵심 미드필더 지엘린스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스쿼드 면에서는 헝가리의 압도적인 것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헝가리전을 치른 다음에 안도라와 홈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 일정이 잉글랜드 원정이기 때문에 헝가리와 안도라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지금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파울로 소사 감독이 부임을 해서 신구 조화를 꾀하고 있어서 7명의 새로운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7명의 새로운 얼굴이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면에서 헝가리보다는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 중인 클리흐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클리흐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중원 쪽의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폴란드가 새 감독 부임 이후에 첫 경기를 치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명의 새로운 얼굴들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면에서는 헝가리의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이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뮌헨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팀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만큼은 혼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만큼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집중이 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헝가리의 조직력이라면 소보슬라이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폴란드에게 쉽게 실점을 허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헝가리 역시 소보슬라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득점력이 저하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2.5 언더오버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한 골차 끈끈한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 언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헝가리가 네이션스 리그와 유로 예선을 치르면서 조직력을 한껏 다져놨고 자국 깡패팀인 페렌츠바에서 선수단이 대거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폴란드에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플러스 1, 헝가리의 플러스 1 핸디슨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루마니아의 마이너스 1 핸디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76번부터 178번입니다. 이 경기 역시 루마니아가 정배당인데 북마케도니아 쪽의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B 그룹 1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북아일랜드와 한 조에 속했었고 3승 2무 2패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A매치 흐름 중에서 주전 공격수 알리베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베테랑 골키퍼였던 터터 루샤누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해 말에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주전 공격수와 베테랑 골키퍼가 이탈을 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루마니아의 주요 선수로는 파르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젊은 측면 자원인 데니스 만 선수가 있고 칼리아리, 세리아 A 칼리아리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 라즈반 마린 선수가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C에서 그룹 2에 속했는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에스토니아와 한 조에 묶여서 2등을 차지했는데 최근 A매치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리오스키와 세리아 A 제노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판데프 선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토트넘을 유로파리그에서 잡아냈던 디나모 자그레브라는 팀이 있죠. 이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리스토프스키와 아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 역시 토트넘전에서 풀타임을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북마케도니아의 대표팀 선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피파 랭킹 면에서는 루마니아가 우위에 서 있지만 북마케도니아의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루마니아에 결코 밀리지 않는 라인업입니다. 최근 A매치 흐름 역시 북마케도니아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더욱이 주전 공격수와 베테랑 골키퍼의 은퇴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있는 루마니아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루마니아가 데니스만, 라즈반 마린 같은 세리아 A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북마케도니아 역시 알리오스키, 판데프, 토트넘을 격파했던 디나모 자그레브의 리스토프스키, 아데미 같은 다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5대5 경기가 그려집니다. 무승부를 베이스로 전력 누수가 조금 더 있는 루마니아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핸디캡으로 북마케도니아 사이드를 바라보면서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의 마이너스 1 핸디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23회차에 들어온 목요일 판매가 마감이 되는 A매치 경기들 중에서 아리까리한 매치업, 배당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기들만 쏙쏙 골라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픽만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A매치 또 다른 프로토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